다음은 면접 형태별 주의사항인데요. 먼저 이제 개별 면접, 이제 크게 제가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세 가지는 어느 회사 면접을 가시더라도 다 거의 대부분 활용을 하고 있는 면접 형태입니다. 그래서 개별 면접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의 독립적인 행동을 관찰을 하는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원자는 한 명이되 면접위원이 다수가 되는 면접이기 때문에 여러 면접관이 동시에 지원자 한 명을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면밀한 관찰이 가능한 면접이고요. 그래서 대부분 대기업들이 채택을 하고 있고, 개별 면접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특별히 뭐 발표할 주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토론할 주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뭘 물어볼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작성한 자기소개서와 이력서가 면접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분명히 저장 잘 해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면접위원이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내가 뭐라고 썼는지 잘 기억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바쁜 시간 쪼개서 면접 온 게 허사가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그 점에 주의를 하시고, 아까 여러 면접관이 동시에 나를 관찰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조심 아닌 조심, 그러니까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은 오로지 내가 나를 어필할 수 있도록 할애가 된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옆에 다른 지원자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과 비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내 자신을 그 앞에 있는 면접위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유일하다면 유일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로 삼고 본인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논리적으로 개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개별 면접 끝에 왕왕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는 면접위원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GS 칼텍스 대졸 신입사원 초봉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당연히. 그 질문은,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 면접위원은 최소한 여러 명 중에서 그 사람만은 본인한테 어느 정도 호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질문은 그야말로 점수를 주기 위한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을 했지만 면접위원이 미처 그 부분을 질문을 해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그 부분을 어필을 할 수 있는 마지막으로 질문이나 하실 말씀이 있냐고 했으니까 정말 마지막 기회인 거죠. 그때는 꼭 본인이 준비해가던 하고 싶었던 말씀을 하셔야지 그 기회를 그냥 날려버리셔서는 곤란합니다. 다음은 이제 PT 면접인데요. 요즘은 대학교에서 PT 다들 많이들 해보시잖아요. 주어진 주제를 가지고 발표자와 면접관 간의 상호작용을 관찰을 하는 면접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주제가 지원하시게 되는 분야와 관련된 주제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지원한 분야에 대한 업무 전문성을 평가하는 툴로서 많이 활용이 되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PT는 케이스가 다들 요즘 대기업들 많이 하고 있는데 케이스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예를 들어 저희는 주유소가 많으니까 주유소 마케팅 강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시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덩그러니 주제 하나만 제공을 했다면 최근에는 많은 회사들이 신입사원이 입사를 하면 닥칠 수 있는 상황을 케이스로 구조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분량의 검토 자료를 주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막연한 주제를 줬을 때는 본인이 논리적 비약이 있어도 그 부분을 면접위원이 캐치해내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그런 구조화된 PT 면접을 할 때는 주어진 자료에 근거를 하셔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고요. PT 면접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짧은 시간 안에 PT를 하시면 분명히 놓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놓치는 부분이나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 관련해서 예리한 면접위원들은 당연히 심화 질문이나 반대 의견을 제시를 할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지를 관찰하기 위한 면접입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이나 심화 질문은 당연히 예상하고 가시면 되겠고요. 면접위원이 나의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반대를 하신다고 해서 여러분들 부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본인이 일을 어떻게, 그러니까 수용해야 할 부분은 당연히 수용을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면접위원이 이 부분을 놓쳤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거는 놓쳐도 됩니다. 끝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끝까지 우기는 것보다는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시되, 본인의 주장이 충분히, 그러니까 그 주어진 시간을 고려할 때는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인정해줄 만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집단 토론이 되겠습니다. 간혹 PT 면접을 경쟁 PT를 유도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대기업보다는 주로 뭐 컨설팅 회사들이나 외국계에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일반적인 경우는 PT도 개별 면접과 마찬가지로 혼자 들어가서 하시게 됩니까? 그래서 면접위원과 그러니까 개인 간의 이제 상호작용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면접 툴로서 충분히 평가가 되지만, 그 집단 내에서 개인들 간에 그러니까 뭐 갈등이 있었을 때 어떤 행동 양상을 보이는지는 두 가지 면접 툴로서는 좀 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완적인 툴로서 많은 기업들이 보고 있는 면접이 바로 집단 토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 및 집단 내에서의 개인 행동을 관찰하는 면접이고요. 조직 내에서 당연히 갈등과 대립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갈등과 대립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업무를 하다 보면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팀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경우에 어떻게 이를 해결하고 극복해 나가는지를, 그러니까 모의 상황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자 하는 면접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집단 토론 같은 경우에는 목적 자체가 저렇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주기보다는 그 집단 토론에 참여하는 사람 누구나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주제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면접 당시 현안이 되고 있는 이슈, 예를 들어서 소고기 관련해서 한참 파동이 일어났을 때는 그런 내용이라던가 이런 현안 시사 이슈를 주는 경우가 있고, 그게 아니라면 지원한 분야와 관련된 충분히 찬반 토론을 나눌 수 있는 주제 위주로 이제 제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화 그 내용은 당연히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 시사 상식 관련된 토론을 하는데 신문을 너무 안 봐서 아는 게 없어서 한마디도 못했다. 당연히 감점이겠죠. 그만큼 요즘같이 이렇게 트렌드의 그러니까 변화가 빠른 이런 때에 저 지원자는 신문조차 보지 않는구나 판단되면 당연히 이제 감점이 되겠지만, 내용 못지않게 형식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계속 강조드리지만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 행동 양상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본인 의견을 잘 피력하는 것 못지않게 타인의 의견을 어떻게 듣는지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의견 찬반을 나눠서 토론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이제 찬성하는 쪽에서 주장을 할 동안 반대하는 쪽에서 약간 건성으로 듣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은 조직 내에서 일을 할 때에도 그 팀원의 의견을 그렇게 건성으로 들을 수 있을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회사에서 필기구를 준비를 해뒀는데 앞에 이렇게 노트를 하지는 못할 망정 상대방이 말을 하는데 볼펜을 돌리고 있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다리를 떨고 있다거나 이러면 감점 요인이 되게 되겠습니다.